지난 금요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1월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기대와 사뭇 다르게 나와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실업률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갑자기 역주행했고, 비농업 신규 채용도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부풀어 있던 시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10월 중순에 5%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4%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월가에서는 경기 연착륙과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미 고용지표 예상 외 호조,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헷갈리는 최근 고용시장, 조기 금리 인하 낙관론 후퇴, 그리고 경기 침체 핵심 판단 지표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공대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간략한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실업률이 3.7%로 찍혔는데요. 이것은 전월 3.9%, 시장의 예상치 3.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62.8%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더 놀라게 한 데이터는 19만 9천 명으로 찍힌 비농업 신규 채용 건수였는데요. 이 지표는 전월 15만 건, 시장 예상치 18만 6천 건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시장의 기대보다 다소 높은 0.4%로 나왔으나 전년 대비로는 4%대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11월 고용보고서는 고용시장이 식어가기를 기대했던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지표는 여전히 굿 뉴스가 배드 뉴스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다른 고용 지표들은 일제히 고용시장이 뚜렷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졸츠 보고서의 10월 채용 공고가 873만 건으로 급감하여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된 ADP 보고서에서 11월 민간 고용도 10만 3천 건으로 위축되어 전월 대비와 시장의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특히 레저 숙박에서 7천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사실 이 섹터는 팬데믹 회복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창출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 시장의 최전선, 즉 프론트 라인에서부터 일자리가 고갈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간 실업 수당 청구권은 소폭으로 증가했고요. 계속 청구권은 전월 대비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4주 평균으로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지표 모두가 고용시장의 식어가는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금요일에 발표된 11월 고용보고서의 실업률 하락과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들이 서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행 지표인 졸츠 채용 공고가 급감했고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상승한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고용시장이 갑자기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향후 추세를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위 보고서 중에서 11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가 발표되자 시장은 예상의 결과에 얼떨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에버코어 부회장 크리슈나 구하는
11월 고용 보고서는 내년 3월 조기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기대와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다음 주 FOMC에서 내년 중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점도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중립금리가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보수적으로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와 같은 시장 반응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 페드워치의 금리 예상 경로 확률의 변화에 즉각 반영되었는데요. 왼쪽이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이고요. 오른쪽이 발표 후 12월 8일 데이터입니다. 발표 전에는 내년 3월부터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이 57%가 넘었습니다. 이 표는 실시간 데이터인데요. 한때는 이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금리 인하 개시 시기가 3월에서 5월 49.8%로 후퇴한 것이고요. 또한 맨 오른쪽에 줄이 하나 더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수치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연준의 25bp 추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도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11월 고용 보고서 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이렇게 막강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11월 FOMC 이후 채권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었죠. 파월 의장은 장기채 금리가 고공행진하자 그 자체로 긴축 효과가 있다면서 공식 선언은 없었지만 사실상 금리 동결을 시사했고요. 재무부는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서 장기채 비중을 줄여 시장 수급을 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 블룸버그 자료에서 보듯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으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잡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소심한 FOMC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롱 포지션에 베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5%대 문지방을 넘나들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초반으로 급락했고요.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가파르게 떨어져 3.5%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훈풍이 불던 채권 시장이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순식간에 급변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현지 시간으로 12월 8일 8시 30분 보도 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자마자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트레이더들은 숏 포지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물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권에 있는 단기금리이고요.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그리고 기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시장 금리이지요. 얼마 전부터 채권 금리의 이러한 반등은 예상된 것이었는데요. 단기간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다가 강하게 나온 11월 고용 지표가 부채질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일시적 조정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3%대 중후반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또 다른 시장의 변화는 경기 침체와 경기 연착륙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2022년 말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온 이슈인데요. 수개월 전부터 악화되던 고용 지표가 갑자기 강하게 나오자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이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춘지는 11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7%로 하락한 것은 또 다른 경기 연착륙의 시그널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투자 전략가 크리스 자카렐리는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온다던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끝내 앞으로도 올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경기 연착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을 금리 인하 궤도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조기 금리 인하 피벗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PNC의 이코노미스트 거스 파우처는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면서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낙관론과 비관론,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강세론자들과 약세론자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문가들조차 경기 침체냐 또는 경기 연착륙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그럴수록 경제 지표와 역사적 사례, 그리고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에 대해 자신만의 분석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습니다. 백색 잡음, 즉, 노이즈가 많은 시장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고 스스로 경제 지표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경기 침체 판단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지표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경기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지표에다가 다양한 보조 지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자 관리 협회 ISM이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PMI가 두 달 연속 46.7%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 이하이면 경기 수축, 그리고 그 이상이면 경기 호조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가 13개월째 50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때는 18개월 연속 50 이하에 머물렀는데요. 통상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45 이하로 하락하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PMI 지표가 45% 이하 문지방 아래로 떨어지는지 면밀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캠벨 하비 교수가 개발한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입니다. 과거 55년간에 발생했던 8번의 10년물과 3월물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8번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볼코 시대 이래 최대인 마이너스 121 bp까지 역전되어 있고요. 향후 이 역전이 풀리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이 하비 교수의 예측입니다. 세 번째로 샴의 법칙으로 표시되는 경기 침체 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난달 이 지표가 0.33까지 올라오다가 금년 11월 실업률이 3.7%로 하락하여 샴 지표값이 0.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에서와 같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실업률이 3.9%로 복귀하고 내년 1, 2월에 4%, 4.1%로 각각 0.1%포인트씩만 상승해도 샴 법칙에 경기 침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ISM의 제조업 PMI, 10년물과 3월물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샴 지표 등 세 가지 핵심 지표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 판단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진입 사례를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1월 고용 보고서 예상의 호조, 그리고 채용 공고와 ADP 민간 고용 급감 등 고용 지표들의 혼조 양상 속에서 경기 침체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둘째로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5년 12월부터 9번 금리 인상과 7개월 동안 금리 동결 후 2019년 8월부터 금리 인하 피벗을 개시했다. 여기서 보듯이 이 과정에서 베어 스티프닝, 불 스티프닝, 그리고 플래트닝을 거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현재 역전된 채권 수익률 곡선은 앞으로 이러한 패턴을 밟으면서 전개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향후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는데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ISM 제조업 PMI 45% 이하, 10년물과 3월물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그리고 시험 지표 0.5 이상이면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 지표들의 앞으로 전개 방향은 다음 주에 열리는 12월 FOMC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바쁜 연말 연시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